2012년 고2 9월 모의고사 학평 B형 지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앞에 있는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문단에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질문을 보시면 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어떻게 회전을 해요? 팔이나 다리를 굽힌 채 회전하는 이유. 또 어떻게 순식간에 몇 바퀴를 돌 수 있을까? 즉 회전에 대한 원인과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회전에 대한 원리를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본문에서 질문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단으로 내려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어떤 물체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체크, 최초의 돌림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초의 돌림힘, 즉 물체의 작용에서 회전을 시키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돌림 힘이 없으면 회전할 수 없다. 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문장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체크해 볼게요. 돌림 힘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이 물결 표시는 not이라는 부정 표시예요. not 돌림 힘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죠. not 돌림 힘이면 무엇이 불가능해요? not 회전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대우명제에 대해서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우명제를 적용하게 되면 회전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돌림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돌림힘은 회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돌림힘이 발생해서 물체가 회전하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최초의 돌림힘이 있어서 물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때 회전하는 모든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각 운동량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각 운동량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물체가 갖는 물리량에 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각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회전체의 질량과 속도에다가 회전 반경을 곱한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별표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걸 쉽게 말해서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봤을 때 각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 그리고 반지름 사이에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질량이 커지면 각 운동량도 커질 테니 무슨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생겨난 각 운동량은 외부의 돌림힘이 더해지지 않는 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돌림힘이 더해지게 된다면 회전하는 동안의 운동량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게 더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바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돌림 힘이 더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각 운동량은 이런 경우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질량과 속도와 그 다음 반지름, 즉 회전 반경이죠. 이 반지름의 곱이 언제나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이 변화하지 않으니 만약에 질량이 커지게 되면 이 속도나 반지름 중 둘 중 하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상관관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A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물리현상 중에서도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8번의 3번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38번의 2번도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윗부분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각 운동량이 생기려면 우선 뭐 해야 돼요? 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운동량의 발생 조건은 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가군동량의 개념도 지금 등장하고 있죠. 뭐라고 등장했어요? 회전하는 모든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 가군동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38번의 1번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더 읽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 의자를 적당히 회전시켰대요. 아, 그럼 이미 최초의 돌림 힘이 적용된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돌림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가군동량은 뭐 하려고 해요? 보존되려고 하겠죠. 즉, 유지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게 되면 회전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가군동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속도나 질량 중 하나가 변화해야 합니다만,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회전하는 동안에 갑자기 1km 찌거나 2km 찌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정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늘었다면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 결과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양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게 되면은 반지름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군동량은 보존되고 있고 질량도 회전하는 동안 변하지 않으니 반지름이 줄어들게 되면 속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대략 머리와 엉덩이를 잇는 실제 신체의 중심축을 회전축이라고 했을 때 양팔을 벌리게 되면 당연히 회전 반경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A를 한번 읽어보고 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속도 변화의 원인이 같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요, A의 상황에서 A의 속도 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무엇이었죠? 그렇죠. 반지름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는 그러면 태양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중심을 기점으로 지구에 계속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한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회전운동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이라고 얘기했으니 점차 요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하면서 지구의 질량이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니은 보도록 할게요. 실에 돌을 묶어서 돌리면서 실의 길이를 늘렸습니다. 제가요, 실을요,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여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의 길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반지름이 움직였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반지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돌리는 동안에 돌이 더 살이 찌거나 더 통통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반지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군동량의 보존 법칙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령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무거워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량을 높여주는 경우입니다. 자, 5번을 리을을 보겠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대요. 자, 지금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은 바퀴입니다. 그런데 바퀴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외부의 힘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원인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기역과 니은으로 고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체조 선수들의 회전 연기도 마찬가지다. 자, 일단 처음에 대한 질문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대한 질문은 왜 팔이나 다리를 굽힌 채 회전할까요? 어떻게 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인서트가 있었죠. 중간에 이 답을 하기 위해 가져왔던 인서트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고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A를 가보겠습니다. 자, 체조 선수가 천천히 회전하기를 원할 때에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속도를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위의 상황을 한번 다시 놓고 볼게요. 가운동량은 보존되고요. 질량도 일정합니다. 속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반지름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더 늘리고 싶다면 반지름을 더 줄여야 되고요. 속도를 더 줄이고 싶다면 반지름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속도를 늘리고 싶으면 몸을 펴서, 죄송해요. 속도를 줄이고 싶은 것이죠. 속도를 더 줄이고 싶다면 몸을 펴서, 즉 반지름을 높이게 되면 됩니다. 자, 반대로요.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에는요. 몸을 굽혀서, 이것은 반지름을 줄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체조 선수들은 공중회전 중 착지하는 순간에 팔을 힘껏 펼쳐 보이는데, 물론 관객들이 보기 좋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 속도를 줄이려면 반지름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4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회전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면, 회전 속도를 늦추려면 반지름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전축이고요. 이 회전축을 기점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발을 천봉에 대고 돌면 몸을 폈을 때보다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지금 여기가 바로 회전축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몸을 굽힐 때가 이 정도이면 몸을 쭉 펴면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더, 즉 속도를 더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려면 반지름을 더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굽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입니다. 몸을 붙이게 되면 여기에 회전축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지름이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더 많이 돌아서 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은 맞는 말이에요. 4번을 보겠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밑줄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은, 자세를 최대한 낮춘다는 것은 땅에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 회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반지름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 자체는 맞을 수는 있어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작은 선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회전 속도가 더 빠르면, 즉 회전 속도가 더 높으면 회전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고, 그런데 회전의 속도를 높이려면 반지름이 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죠. 자, 이제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축이 가군동량에 미치는 영향. 자, 지금요, 가군동량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변수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의 회전축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회전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5번입니다. 회전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회전 속도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자, 아마도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각 운동량이 보존되는 회전체라고 말해야 조금 더 정확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대략적으로 맥락은 각 운동량이 보존되고 있는 회전체가 질량과 회전 속도 사이는 무슨 관계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지금요, 이런 경우에는 질량과 속도 사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무엇이냐? 보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는 간수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3번도요. 이 양식은 겨우살이를 위해, 즉 겨울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겨진 것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4번입니다. 스승님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겼습니다. 간직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5번도 맞는데요. 자, 1번은 어떤 점에서 부적절할까요? 지금 아이는 모래를 이용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보존이라는 뜻 안에는 이용하다라는 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요, 정확한 답을 하나 도출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1번에서부터 5번까지에 있는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답에 근접한 것은 무엇일지를 찾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어 문제를 풀 때 접근 방법은요, 수학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학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하나의 답을 도출시켜야 됩니다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들 중에서 답에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는 상대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하나만 가지고서 고려하지 마시고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다른 것이 더 답에 근접하지 않는지는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